안녕하세요. 요즘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다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장 한번 준비를 해보려다가 별꼴을 다 겪고선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9년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요. 이쯤 살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완전한 어른 대접도 해주고 어른다운 마음가짐을 먹으며 좀 더 씩씩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씁쓸하고 또 서글픈 마음에 한 글자씩 마음 담아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4대 독자 외동아들이에요.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시죠. 저 또한 그랬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팅 주선으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저희 둘이서 연애만 3년을 넘게 했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서로 집안 자체가 그리 기울어지는 편은 아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가능했었는데 그냥 이른 결혼이 하기가 싫어서 저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미루고 미루다가 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4대 독자라는 남편의 그 부담스러운 타이틀 때문이었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결혼하시고서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정말 지독하게 받으셨어요. 저한테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한 할머니셨지만 저희 엄마한테만큼은 늘 불호령을 내리려는 조교 같은 엄한 모습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걸 엄마의 바로 옆에서 전전긍긍하며 보고 자란 게 바로 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시어머니로부터의 시집살이는 절대로 없을 거란 각오를 하며 살았죠. 그 독한 마음으로 사소한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늘 칼같이 따지고 들려고 했고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딱 한 번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 되는 분의 성격이 얼굴에서 다 드러날 정도로 드세 보이는 걸 보고서는 가차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경우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이런 제가 늘 불쌍했어요. 멀쩡한 시어머니가 뭔지에 대해서 접해본 것도 없고 겪어본 것도 없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고서 일이 까탈스레 구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지고자 했습니다. 그 시절 받는 스트레스가 결혼하고 나면 더욱 피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4대 독자 귀한 남의 집 아들이라는 남편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생각도 하기 싫었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의외로 시아버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남편의 오랜 기다림 그리고 끈질긴 구애에 한번 져주는 셈을 치고서 시댁을 방문했던 날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다 서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길은 상당히 수월한 편이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 온다면서 아파트 앞까지 내려오셔선 저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자기 집 귀한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더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찌나 인상 깊고 또 감동스럽던지요. 얼떨떨한 환대를 받으면서 시댁 안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그리 막 살갑고 다정하지는 못해 보이셨으나 저를 마찬가지로 환대해 주셨어요. 귀한 손님 온다고 해서 새벽같이 요리를 했는데 마음에 들런지 모르겠다며 쑥스럽게 밥상을 차려내 주시던 그때 그 어머님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평생을 불효령만 내릴 것 같은 독한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고 듣고 살았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정말 있긴 있구나 싶었던 마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놀랬었답니다.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도 말을 아끼고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에 감동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숫기가 없으신지 자꾸만 부끄러워하고 눈도 저랑 못 마주치는 바람에 제가 많은 걸 간파할 수는 없었지만 저를 끝까지 손님 대접해주라 하면서 챙겨주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이 남자랑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애 3년을 했다가 결혼을 반년도 안 되어 후딱 치러버렸었답니다. 소박하게 소수의 인원들만을 모아놓고서 시댁에서 믿는 종교라는 기독교 예식에 따라 교회에서 식을 올렸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것도 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남들은 대부분 명절이나 제사 문제로 인해서 시댁이랑 고부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적어도 싸움의 원인이 될 일이 적을 거라고 장담을 한 거죠. 시어머니도 우리 집엔 제사가 없어서 며느리는 그냥 명절에 쉬기만 하면 돼. 라며 몇 번이고 저한테 그걸 자랑이라고 은근슬쩍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 2021년이 된 지금까지 저는 늘상 그때의 어머님이 저에게 사기를 쳤다고 밖에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무조건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세월을 겪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 이 집안에는 정말 제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집안에 제사가 없는 대신 저를 괴롭힐 만한 것이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죠. 숫기도 없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며느리가 손님이라면서 그리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던 첫 만남에서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여름에 했었는데 그 후 맞이했던 추석에서부터 본전을 뽑아두려고 하셨죠. 제사가 없다고 하길래 뭘 하려나 싶어서 의아한 마음에 시댁을 갔더니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대뜸 고무장갑부터 끼얹어 주시고는 냉장고를 치우라 하셨습니다. 엄마들은 꼭 냉동실에 비닐봉다리로 꼭꼭 싸서는 오만 음식들을 다 집어넣어 보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다 하나하나 놓기 전에 꺼내보고서는 뭐가 뭔지 비닐봉다리 밖에 매직펜으로 적어놓으라고 시키더라고요. 본인이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처음에 왜 이런 걸 나한테 굳이 명절날 시키나 싶었고 얼떨떨한 상태로 일단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두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었고 거의 반나절을 내내 냉장고 앞에 붙어있느라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근처에 오기만 하면 넌 좀 이리 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불러내셨고 급기야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밖에 가서 장을 봐오라며 괜한 심부름을 시켜선 집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때 저는 눈치로 딱 알아차렸죠.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짓이 바로 내가 극도로 경계하고 또 저주했던 시집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냉장고 청소는 매 명절마다 계속되었답니다. 1년에 설이랑 추석이 딱 2번 있잖아요. 시집을 가고 나서부터는 명절들이 제가 시댁에 가서 어머님네 냉장고, 냉동실을 통으로 정리해드리는 날이 되었고요. 딱 그것만 시키면 차라리 입 딱 다물고 청소만 열심히 했을 텐데 어머님은 오만 살림을 다 부탁하셨어요. 베란다를 거의 창고처럼 쓰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저한테 거기를 청소해달라면서 베란다 문을 직접 열어주기도 하셨고 남편이 왜 평소에 청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명절에 며느리를 시키려 하냐면서 꾸짖어 보기라도 하려 하면 울상을 지으시고서는 꼭 열은 척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청소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우리 며느리랑 같이 좀 해보려고 한다. 라고 말이죠. 남들은 제사 때문에 며느리랑 머리 맞대고서 요리를 하는데 자신은 그럴 수가 없으니 머리 맞대고 청소를 좀 해보며 친해지려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척을 하시던지요. 그러니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말에 입이 쏙 들어가선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 그럼 나도 도울게. 라고 대답을 하며 싱글벙글 청소를 도왔고요. 어머님의 입이 튀어나온 채로 더 시집살이를 시키진 못한 채 아들까지 나서서 청소를 하는 꼴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기회만 보이면 자기 아들은 청소해서 빼내보겠다면서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추석 날씨에 찬 음식을 사오라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아, 제가 정말 이 집만큼은 안 당하고 살겠다면서 남자의 집안을 샅샅듯이 따져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틀렸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보며 실감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미 저와의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기라도 하는 건지 저를 보기 늘 미안하고 또 면목 없어 하셨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면서 살다 보니 저는 아이를 가지지도 못했었네요. 여러 번 유산을 해버린 바람에 30 후반이 되면서부턴
임신을 아예 포기했었고, 이 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는 게 솔직히 통쾌해서 시험관이며 인공수정 시술은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임신이 안 되는데 제가 원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가 봐요. 라는 말을 어머니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면서 이게 혹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유산이 언니와 이어진 걸지도 모른다는 걸 은연중에 밝혔죠. 그러면 어머님은 찍소리도 못하고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러던 저였는데 참 사람의 몸이란 게 기적과도 같더라고요. 제가 40이 넘어서 임신을 한 겁니다. 당연히 집안에서는 경사가 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병원에서도 포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진작부터 몸 건강이나 잘 챙기라 권유를 하고 있었는데 제 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려오니 담당 선생님께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혹여나 또 유산이 될까봐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비밀 유지를 했고 혹여나 싶어서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던 임신 14주부터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대놓고 좋아하지 못하셨지만 내심 다행이다 싶으셨는지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는 뭐 동네 잔치라도 벌이려는 분 같았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또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오랜 유산 그리고 노산으로 인해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절 그렇게 지독히 불러내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코로나로 병자리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너 임신했다고 설마 아예 안 보고 살려는 건 아니지? 뱃속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도 자주 들려줘라. 네 시아버지도 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누고 가.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냥 시댁에 안 가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오죽했음 제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이번엔 아이를 지키겠다면서 회사까지 휴직계를 내고서는 태교에만 전념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무슨 놀고 먹는 배수 취급을 하는 것 마냥 자꾸만 시댁으로 불러내셨고요.